안녕하십니까, 위험성향입니다. 지금 시간 5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5시 21분입니다. 토요일날 장 막판에 주말을 앞두고 나서 무디스가 미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였다, 이런 찜찜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때 이제 애프터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좀 찜찜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다음 주 나스닥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영상으로 15일날 목요일날에 QQQ 520에서 525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서 만들고 525는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목요일 내지 옵션 만기일인 금요일날 장 전에 이제 고점 만들고 단기 조정이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조정은 한 2-3일 정도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차트상 단기 고점 자리에서 조정 나올 자리에서 그냥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고, 그냥 저런 뉴스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조정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자리였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저런 뉴스 터뜨리면서 아래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빅쇼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240일선까지 크게 좀 빠지고 간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단기 조정이고 기간 조정의 형태로서 2-3일 정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공지 올려드리고 있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이나 적당하게 익절하시고 현금 들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었고요. 신규 매수의 구간이 아니라 아래서 잡은 물량 익절하고 다음 주에 차트 보면서 슬슬 신규 매수 계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요 아래 이제 개별주들 다 말씀드렸던 건 있는데, 이제 멤버십 오셔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어서 나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차트로 오늘은 볼 거고요. 제 영상 예전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두 개의 마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를 QQQ 기준으로 515, 선물 기준으로는 21,200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제가 얘기했던 목표가는 21,600, QQQ 기준으로 525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요일 날엔 디테일을 한 번 더 잡아드리기 위해서 520에서 525 사이에서 끝날 것이다, QQQ는. 근데 이제 525를 넘길 수는 없을 테니 신규 매수는 피하시고, 그 다음에 520에서 525 사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요때 적절하게 익절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파동으로 봤을 때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위치다, 그렇게 봤기 때문이거든요. 2시간 봉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서 1, 2, 3, 4, 5 올라간 게 1파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플랫 조정으로 이제 2파 보시면 되겠고, 3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마지막 5번째 웨이브도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엔딩 다이아고날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수렴 끝나고 이제 수렴이 깨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파도 삼각 수렴으로서 꽤 정석적인 임펄스로 5개의 파동을 만들어 주었다. 그럼 여기가 3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파동은 4파 조정이죠. 4파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특징으로 하고 보통 삼각 수렴의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5개의 파동으로 약간 우하향하는 복합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파 같은 경우는 2파와 크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대보면 효과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2800에서 21000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5파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1, 2, 3, 4, 5 이 정도로 파동을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빅쇼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21,000 여기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한 파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파동으로 봤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파동에 있어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때 1파와 5파는 얼추 크기가 비슷해야 하고, 가격 프레임이나 시간 프레임이 얼추 비슷해야 하고, 2파와 4파도 얼추 시간 프레임이 비슷해야 합니다. 여기서 1, 2가 이렇게 나왔는데 3 다음에 4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한 2-3일 정도 조정을 거치고 이 고점을 다시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요 매물대에서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갈 거다 숏을 많이 봤던 자리였을 거고, 이제 여기도 또 매물대가 시작이 된다, 이 박스권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숏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롱을 봤던 이유는 숏 꼬득이고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파동적으로도
이런 파동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롱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모두가 숏을 받고 넘기 힘들었던 자리를 그냥 장대 안봉으로 쭉 뽑아 올려서 여기서 안착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넘기 힘들다고 봤던 이 매물대를 넘어선 순간 여기는 저는 좀 든든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2650포인트 있죠. 여기를 하방으로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1000포인트가 뚫리더라도 2650포인트 여기 이상은 또 뚫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히 뚫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분간은 뚫리지 않을 것 같다. 6월 중순까지 향후 한 달 이내에는 여기가 뚫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현재 제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유를 찾아보자면 여기서 요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추세선을 그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뚫지 못했죠. 근데 이 매물대 방금 한 얘기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뚫지 못했고 여기서는 각도를 세워서 뚫어야만 하는 되게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뚫어주었다라는 것은 여기가 매수세가 굉장히 붙었고 누군가가 돈을 많이 써야 올릴 수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개미가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렸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고, 그래서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이 추세선을 한 번에 깨고 내리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 끌어올린 사람이 돈을 써서 올렸는데 굳이나 이거를 다시 깨고 내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기 때문에 파동의 밸런스를 봐도 요마만큼의 조정이 나오는 게 맞겠고,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모두가 숏을 보고 깨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매물대를 연달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의미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래로 뚫리긴 힘들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요 추세선을 봤을 때 뚫어 올렸기 때문에 지지가 한번 나오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21,00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 QQQ 기준으로 508에서 한 510 정도 되겠죠. 여기선 지지가 나오고 한 파동 더 올릴 것이다, 5월 말까지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를 세워서 매매 플랜을 세우고요. 이게 깨지게 되면 그때 또 대처를 하는 거겠죠. 애초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롱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생각을 해놓는 게 이게 틀리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비트코인 볼 건데요. 제가 4월 7일날 한 달 전에 비트코인은 73에서 75K에서 매수하셔야 한다, 여기서 매수하세요, 그 뒤에 영상은 이제 막차 출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서 댔었습니다. 상승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 매물대를 지지했고 이전 고점을 도달했고, 그리고 일봉상 상승날 번수가 나왔고, 긴 하락 중에 제대로 된 반등 하나 없었고, 나스닥이 여기서 QQQ 500 초반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바닥 부분에서 쏟아지는 악재, 여기는 바닥이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 1차 뭐 88K부터 시작해서 98K 여기를 쭉쭉쭉 깨낸다면 101K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매물대 상단까지는 이렇게 말을 했고, 한 달 만에 101K 넘어서 103K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는 비트코인 쪽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복습을 해보면 여기서 제가 73에서 75K 바닥이니까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봤던 이유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QQQ 500 초반이었고 나스닥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고 비트코인도 같이 그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전 매물대 하단까지 도달을 했고, 그럼 이 매물대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합리적인 매수 구간을 볼 수 있었고, 일봉으로 봤을 때 저점은 낮아지는데 반해서 RSI는 일봉상으로 올라오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정석적으로 생겼죠.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 이런 데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나오게 되면 그게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신호였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말했던 1차 88K 여기 한번 왔고, 99에서 101K 여기 다 왔죠. 그래서 여기 전고 부근에서 지금 비비면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중첩했고 여기선 상승을 보는 게 맞았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대로 왔고, 저는 여기서 빠르면 다음 주 비비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구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큰 뭉태기로 봤을 때 하나, 둘, 셋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이게 더 길어져서 뭐 넷다섯이 나올지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고, 저는 여기서 1, 2, 3, 4 마지막 다이아고널 패턴 싹 그려주면서 1, 2, 3, 4, 5 예쁜 한 파동이 나왔죠. 그 뒤에 지금 여기가 2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뭐 A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C파가 될 수도 있겠죠. 1, 2, 3이든 A, B, C든 저는 어쨌든 1대1 자리로 113K에서 114K 정도는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2파든 B파든 어쨌든 조정파동이 끝나야 위로 한 파동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건
그냥 삼각 수렴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각 수렴은 2파 혹은 뭐 비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은 보통 삼각형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웨이브를 만들게 되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됐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5개가 내려오면서 102K 정도 상승이 쭉 나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각 수렴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냥 복합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 모양은 비슷하지만 좀 파동 카운팅은 좀 달라집니다. ABC W가 되고 여기 올라간 게 X 다시 A, B, C 이런 식으로 W, X, Y를 만들게 됩니다. 겉보긴 비슷할지 몰라도 어쨌든 W, X, Y를 마치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런 이제 평행 추세를 그리면서 W, X, Y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98에서 99K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스닥이 장 초반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좀 아래로 쏟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파동 카운팅이 W, X, Y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병행 추세 안에서 98에서 99K 정도. 제가 봤을 때 98K를 살짝 깰 수는 있어도 98K를 종가로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확률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어차피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그냥 바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 좀 내려갔다 가느냐 그냥 그 차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갈 건데 누가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평단가로 더 낮은 위치에서 더 잘 잡느냐 그냥 그런 정도의 싸움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쭉 위로 말아 올렸죠. 누군가 돈을 써서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여기서 횡보를 거치다가 강력한 매물대를 뚫기 힘들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을 텐데 저도 뚫기 사실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 올렸죠. 그러면 나스닥처럼 여기는 이제 강한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여기를 이렇게 원웨이로 내릴 수는 없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처럼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이 생길 거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좀 내려오더라도 이 매물대 하단 있죠. 98에서 99K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와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평행주세를 이렇게 싹 그어봤을 때 막히고 지지되고 다시 막히고 그럼 여기가 다시 지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확률적으로 올바른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은 매수해야 할 근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고점들을 연결한 선을 쫙 그어봤을 때 그 위에서 버티고 있죠.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틴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여기 매물대를 뚫어서 여기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평행추세랑 곧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끔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엄청난 매물대 지지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도전하는데 충분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한파동 올리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승에 대한 근거를 힌트를 하나 더 얻어볼 수 있는 것은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을 하면서 테더 도미넌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테더 도미넌스는 현금 보유량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금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식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코인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월 7일 날 한 달 전에 테더 도미넌스는 6.42%를 넘을 수 없고 아래쪽으로 쭉 계속 빠지게 되면서 연말까지 그냥 쭉 내려오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보시면 제가 말했던 한 달 전이 여기 위치입니다. 제가 6.42% 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거다 연말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려온 게 하나의 A가 되고요. 이렇게 올라간 게 B가 됩니다. 그 뒤로는 뭐가 나올까요? 요 수렴이 하단이 깨지면서 이제 강한 C파로서 아래로 계속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건 이제 먼 얘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로서는 어쨌든 여기가 지지받았던 요 라인 있죠. 여기까지는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쭉 내려오면서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요만큼 내려왔는데도 이미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비트 알트가 더 오르겠죠. 이제 먹을 구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재차 하락하면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내려온 걸 A로 보고요. 이렇게 올라간 걸 B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는 가장 강력한 하락 C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임펄스 1, 2 그 다음에 여기서 3, 4 5 이런 식으로 쭉 쏟아지면서 5월 말 6월 초중순까지 해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써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엄청난 강한 상승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렴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1, 2, 3, 4, 5로 끝났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게
ABC라고 한다면 4.85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4.9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준다,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뭐 빅스 올라가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그럼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여기가 98에서 99K까지 빠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비트코인의 인생 매수 찬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이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비트코인이 이런 반등 없이 그냥 요 삼각형을 지금 이탈하고 있죠.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요 아래를 그냥 이제 뚫고 내려가 버린다, 여기가 4.5% 정도 됩니다. 여기 뚫고 그냥 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 폭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해 볼 수 있는, 매수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가고 뭐 알트코인들 잘 가고 이렇게 볼 거고요. 그러니까 차트상 비트코인 차트로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테더 도미넌스로 봐도 내려가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비트코인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더리움 보면요, 이더리움 메인 관점은 현재 1, 2가 되고요.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서 3,000달러 언저리에서 한번 쉬고 1, 2, 3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 그리고 올라가면 3,400에서 3,500달러까지 간다. 1, 2, 3, 4, 5 이런 흐름으로서 이게 현재 메인 관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3파가 끝난 게 아니고 3파의 연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4, 5 이런 식으로서 3파가 연장이 되고 1, 2에 여기가 3파, 그리고 여기서 쉰 다음 5파로 이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3,400달러 여기까지는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3회 3파 그리고 3파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임펄스로 그냥 쭉 올리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메인 관점처럼 3회 5파 이후에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2,900달러에서 3,000달러에서 한번 막히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쉬고 올라갈 가능성 둘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공통으로 먹는 구간은 나오게 됩니다. 경로의 차이일 뿐이지. 1시간봉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서 1, 2, 3, 4, 5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한 파동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악의 조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W, X, Y, X, Z파 트리플 트리 이 정도까지 상정해 볼 수 있겠고, 이 과정이 나온다면 이 매물대 아래를 깨는 척 하면서 2,300달러 초반대까지 갔다가 찍고 올리는 움직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시간봉에서 아래 꼬리 달린 음봉 내지 양봉이 나오고 위에 양봉이 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WXY로서 그냥 끝난 거라면 여기를 넘어가겠죠. 이 추세선 넘어서 4시간봉 안착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를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3,000달러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고 이 친구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복합조정을 그리고 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게 3회 1, 3회 2, 3회 3인지 아니면 3, 4, 5가 될지는 향후에 맞춰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뛰어넘으면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빠지면 여기서 매수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아래가 깨져서 쏟아진다면 뭐죠? 손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나스닥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한 하락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은 아마 재미없을 겁니다. 테마주들 날뛸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봐주시면 재미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